자,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초실수론이라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숫자가 아닌 무한대와 무한수, 숫자가 아니에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자, 무한은 이제 부호가 명확한 거고요. 무한수는 사실 부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영분자에는 양수의 공식도 있으니까. 네, 그 무한대끼리 계산을 했을 때, 그다음 무한수끼리 계산을 했을 때 그 상황을 보는 거죠. 더했을 때, 뺐을 때, 곱했을 때, 그 다음에 나눴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때 이제 값이 뻔한 것과 뻔하지 않은 것,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었어요. 자, 엄청 큰 수하고 엄청 큰 수를 더하면 이제 대답하는 것 중에서 엄청 크다, 엄청 작다, 0에 가깝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할 수 있으면은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수. 알겠죠? 자, 어떻게 표현 가능합니까? 네, 어떻게 되죠? 네, 엄청 크다.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아, 그럼 얘는 확실히 아는 거네요. 그죠? 자, 엄청 큰 거에서 엄청 큰 걸 빼면 0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엄청 큰 것도 급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실제 그냥 x제곱 빼기 x 이런 것만 생각해봐도 네, 그리고 그냥 값을 넣으면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래프를 x제곱 빼기 x는 뭐 0하고 이래서 x가 만나면서 네, x가 무한대로 갈 때 y 값이 한없이 이렇게 커지는 그래프도 알 수 있고요. 네, 그런 거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네, 그냥 한없이 커질 수도 있고 또는 뭐 x에서 x제곱 빼게 된다면은 이제 거꾸로 이렇게 똑같이 0하고 일치하는데 네,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는 그냥 x 이렇게 하면 0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는 x 플러스 1 x 이렇게 하면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게 알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어떤 것을 풀게 하느냐 거기서부터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차수가 다른 경우는 결론이 좀 수렴하는 값은 나오진 않습니다. 차수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게 된다면 무한대가 될 테고요. 차수가 작은 거에서 큰 걸 빼게 된다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딱 이 부분을 걷는 것을 먼저 보고 갈까요? 이 부분을 걷는 게 어디 있냐면 네, 마플 시너지에는 한 문제도 없습니다. 이거 걷는 게 마플 교과서에 한두 문제 있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 체크할 필요 없이 네, 마플 교과서가 뭐 있으신 분은 뭐 펴서 확인하셔도 되는데 마플 교과서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마플 교과서 30페이지에 네, 그 익히 문제 4번에 2번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이게 있죠. 그 다음에 변형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형 문제 거기는 뭐가 나있냐면은 확인 유제 2번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4x 5제곱 플러스 x 2제곱 플러스 4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집 탈탈 털어서 이 두 문제밖에 없어요. 별로 문제가 없는 이유는 수렴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뭐 결론은 좀 쉽게 낼 수 있어요. 이거는 이분이 압도하기 때문에 무한대가 될 겁니다. 네, 이분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 상황이고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면 이 홀수차 이게 압도할 텐데 커지는 속도가 이제 근데 홀수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결론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네, 그 여기까지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그럴 별로 없겠지만 서술형으로 나온다 라든가 조금 이제 아니면은 거의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0주제 시험 때까지 해서 오늘 한두 문제 풀고는 앞으로 더 이상 풀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런 식의 특징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그래서 나오면은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유형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네. 극한값이 없는 거랑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거. 네. 극한값이 있다, 수렴한다는 뜻이고요. 극한값이 없다, 발산한다 또는 진동한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일단은 풀이법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본 것이 혹시 이거 풀이법 머릿속에 있는 사람 있나요? 네. 네. 맞습니다. 최고차원으로 묶어냅니다. 네. 자, 근데 이걸 기억으로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잊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뭐 0분의 5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까지 해서 그렇게 푸는 이유를 최대한 간단하게 납득을 시킬 생각이에요. 네. 자, x 세종으로 묶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5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뭘 보는 거냐면 이쪽 부분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2, 0, 0,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2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뭐 이렇게 써서 뭐 확인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네, 무한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고차항으로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는 것들을 영향을 주고 영향이라 어떤 영향을 얘기하는 걸까? 점에서 무한대로 가면 가만히 그냥 수로 나오죠. 최고차. 네, 그냥 수로 나온다. 이걸 우리가 수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할까? 그냥 수로 나온다. 그걸 우리가 수학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극한에서 수렴. 수렴한다고 합니다. 수렴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극한에서 너무 기본이 되는 거의 뭐 옛날 등식의 성질 수준으로 뭐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면 등식의 성질이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뭐 그런 것을 나는 지금 등식의 성질 쓰고 있어 이렇게 인지도 못할 만큼 기본적 성질처럼 극한은 뭐가 있냐면 극한 계산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극한 값끼리 하고자 한다면 이건 꼭 수렴하는 값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극한의 성질이라고 이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마플 교과서에도 명확히 있고 마플 시너지에도 명확히 있습니다. 마플 교과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8페이지에 있고요. 마플 시너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22페이지에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거기 분명히 극한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이런 게 뭐지라고 하면 극한의 성질이라고 대답할 만큼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질한 말로 배우는 것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로그의 성질, 시그마의 성질, 극한의 성질. 알겠어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증가 있었어요. 로그의 성질은 로그 계산법을 로그의 성질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시그마 AK 뿔마 BK
B가 있으면 그건 시그마 AK 플마 시그마 BK와 같다. 하나 더 있긴 했었는데 시그마 L이라고 할까? LAK라고 하면 그거는 L 시그마 AK와 같다. 이걸 이제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시그마의 성질은 어떤 게 있죠?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분리가 가능하다. 예, 덧셈 뺄셈에서 분리가 가능하다. 또는 이제 결합도 가능하다. 이게 양방향이 다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실수배가 분리도 가능하고 결합도 가능한 겁니다. 네. 이건 기할 때 벡터 할 때도 등장하는 겁니다. 네, 벡터 할 때도 뭐 실수배에 대한 얘기, 계산법에 대해서 나오고 나중에 이제 이 다음 시험 범위죠. 성분에 대해서는 배우게 될 거예요. 성분할 때 그것을 이제 뭐 더해서 쓰기도 하고 분리 쓰기도 하고 실수배 막 안으로 넣어서 막 쓰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막 수학적 용어 뭐죠? 이게 도대체 모르면 저거 이렇게 막 콕 집어서 얘기하니까 되게 그렇다기보다도 너무 당연하고 너무 뻔하고 내가 이걸 쓴다는 그런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쓰는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 적어도 곱셈 나눗셈을 쓰지 않을 만큼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시그마의 성질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제 극한의 성질을 보시면은 앞으로 곱해서 나와서 신화죠. 어떤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극한의 성질에는 왜 쫄아? 그냥 막 던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실수배 이거 다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리미트가 훨씬 다루기 편한 거죠 시그마보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냥 그게 다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진입하다 옳고 그른 문제를 지배하거든요. 이게 바로. 그래서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봤자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이것의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전제 조건은 수렴한다입니다. 수렴한다. 근데 그 극한의 성질 읽어보시면 수렴한다는 말 없어요. 있나요? 없죠. 근데 수렴한다를 표현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는 알파, 는 베타 이겁니다. 네, 그 값이 나온다. 그걸 수렴한다고 하거든요. 숫자로 뭐 렴한 데서 수렴 아니에요. 네, 그냥 무슨 숫자를 쓰는 거지? 그게 받아들일 숫자를 쓰는 건가? 그냥 어쨌든 이게 근데 지구학을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지구학에서 판운동 같은 거 할 때 수렴한 경계, 발산형 경계 이런 거 그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지 중학교 때 배우는 건지 모르겠네? 중학교 때 아닙니까? 나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극한하고 극한도 수렴 발산인데 그 지각도 수렴 발산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각에서는 보존형 경계라고 하죠. 그게 이제 거의 진동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하냐면 이딴 것은 함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고 있으면 안 돼 라는 얘기예요. 수렴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무한대와 무한소. 네, 이게 아닌 것들, 명확한 값은 당연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만든 이유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 상태로 계산하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더하고 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실수배도 해야 되고 그렇게 계산을 할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다고. 자, 그렇다면 무한대를 이용해서 수렴하는 값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의 1이 있습니다. 네. 무한대를 뒤집어 버리면은 수렴하는 값이 나와버리죠. 이건 는 0이 그냥 무한소가 아니고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렴값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뽑아내는 이유입니다. 이게 뽑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분모에다 이걸 까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걸로 나눠버리는 게. 그래서 수렴해서 여기야 별 수 없지만 여기는 내가 명확하게 할 수 있거든. 그치?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래도 더하기 빼기보다는 실수배가 더 간단하니까 판단하기도 편하고 뭐 그런 식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무한대 얘기를 이렇게 한 김에 거기 극한의 성질 페이지는 그대로 펼쳐놓으시고 네.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초실손 얘기하고 썼죠? 난 이 용어가 되게 그럴듯해서 되게 멋있는 수학 배우는 것 같아서 그냥 막 하는데 무한대하고 무한대 아주 큰 수 아주 큰 수를 곱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아주 큰 수. 네.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자,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눴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x분의 x하면 1 될 테고요. x분의 2x 하면 2 될 테고요. x 제곱분의 2x 하면 0 될 거고요. x 제곱분의 2x 세제곱하면 무한이 될 겁니다. 네, 그냥 다양하게 나오죠. 뭐 발산하는 값도 나오고 수렴하는 값도 나오고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알 수 없는 것들만 뻔한 것들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 알 수 없는 것 중에서도 수렴하는 값이 나오는 것. 그게 우리의 관심 대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 형태이긴 하지만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대상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존재는 하고 그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억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기에는 꽤 괜찮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 줄 테니까 확 와닿아서 그냥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치환을 해서 풉니다. 그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x를 뭐 마이너스 t로 치환해서 하는 편이죠. 그럼 이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됩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t 쓰면 마이너스 4t 5제곱 플러스 t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문제는 t가 x로 다시 바꿔도 뭐 값에는 변함이 없죠. 변수는 뭘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네. 자, 그리고 역시 t 5제곱으로 뽑아내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t 세제곱분의 1 플러스 t 5제곱분의 3을 이렇게 돼서 마사 0, 0.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라고 예상이 쉽게 됩니다. 그죠? 이게 우리한테 뭘 알려주느냐? 면 이런 다항함수죠. 다항함수. 다항함수의 최고차항이 양수면 마지막에 올라가면서 끝나고 최고차항이 음수면 마지막에 내려가면서 끝난다. 그냥 그걸 알려주는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왜 1차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요.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거.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4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요. 네, 근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자, 1차 함수 최고차 개수가 음수면 이렇게 가는 거 잘 알죠? 2차 함수 최고차 개수 음수면 이렇게 가 있고 3차 함수는 이렇게 될 겁니다. 4차 함수는 이렇게 될 테고요. 네. 왜 이렇게 된대? 라고 한다면 적으니까요 라고 설명하면 되는 그 녀석입니다. 제가 네, 꽤 의미가 있죠? 네, 이거 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신기한 게 고3 너희도 나중에 내가 경험을 해줄게요. 고3 됐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풀자면 멍하니 있습니다. 뽑아내는 거 다 까먹어요. 네. 값이야 뭐 알지만 뽑아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수용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무한대를 피하려고 하는 거야. 이 무한대 어떻게 풀자면 무한대를 다 피해야지 풀리는 거야. 이 무한수 어떻게 풀지 하면은 이 무한수가 언제 문제가 되면 분모에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분모가 0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 결국.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우리는 이제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꼴을 보고 있는 거고, 네,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꼴에서 자. 그래도 여러분 공부는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질문 반, 설명 반 하면서 가볼까?
이 상태에서 x제곱분의 2x 세제곱 이렇게 썼어요. 뭐 뒤에 뭐 더하기 1 빼기 2 마음대로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푸는 걸까요? 분모의 최고차.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분모를 나눕니다. 네. 자,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분모를 나누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네. x제곱을 나누게 되는 거니까 1 x제곱분의 1 2x x제곱분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 더하기 0 무한대 빼기 0 해서 무한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왜 분모의 최고차가 나올까요? 그렇죠. 또 수렴하는 형태를 만들고 무한대 상황을 벗어나려고 무한대분의 뭘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똑같습니다. 네. 무한대는 내가 덧셈, 뺄셈, 나눗셈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 곤란해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 이제 왜 분모의 최고차가 나올까? 분자의 최고차가 나오면 x 세제곱 나오면 안 되나? 그럼 분모가 0이 될 수가 있거든요. 분자의 차수가 큰 경우. 수학에서 분모가 0 이상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수렴하는 값이 나오려면은 물론 분자가 차수가 작은 경우는 다 수렴합니다. 0으로. 수렴이 종류가 수렴도 종류가 두 개 있는 느낌이에요. 사실 0으로 가는 게 있고 0이 아닌 숫자로 가는 게 있고 0으로 가는 건 좀 단순한 경우고요. 0이 아닌 숫자로 가는 게 좀 그게 이제 주로 재밌는 경우입니다. 자, 0이 아닌 숫자로 가는 경우 이제 보통 무한대고 무한대고 차수가 같을 때죠. 그죠? 그래서 결론이 최고차랑 계수의 비로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을 이제 굳이 설명 안 해도 그냥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정석풀이법 어제하면 분모의 최고차가 나오죠. 쉬운 풀이법 하면 차수와 같을 때 최고차랑 계수의 비요. 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차수가 다르면 이제 차수 큰 쪽이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됩니다. 그리고 무한대는 부호가 있습니다.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그러니까 네. 그것은 자 여기서 차수가 위쪽이 커, 근데 맞아 뭐 마이너스 x제곱, x제곱 이런 형태야. 그럼 뭐가 나오지? 극한값이? 여기서 극한값이 뭐가 나오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가 나오지? 이런 식의 질문 같은 거예요. 네. 그럼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그냥 무한대라고 뭐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뭐 4제곱이야. 그럼 뭐가 됐지? 0 됩니다. 그때는 부호가 필요가 없어요. 네,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네. 명확하게 하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무한대보다 무한대꼴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무한수 형태를 좀 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게 되셨다면 여러분 좀 다 지우고 아주 작은 수, 무한수하고 무한수를 더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무한수나 무한대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한 명은 된다고 하고 두 명은 멸쳐오고 지금 무한수가 될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어때요? 그러겠죠? 그럼 얘는 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다루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무한수에서 무한수를 빼면 아주 작은 수에서 아주 작은 수를 빼면 그 값은 네, 결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엄청 클 것이다 아니면 엄청 0에 가까운 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될 것인가 어떨 것 같아요? 정원이 어떨 것 같아요? 요만한 수에서 요만한 수를 뺐어요. 그럼 값이 어떨 것 같아요? 개미의 몸무게에서 개미의 몸무게를 뺐어요. 그러면은 네. 좀 시간 줍시다. 이 극한
약한 게임성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음수가 어? 나올 수 있는 건가? 아, 자, 플러스 0은 0이고요. 마이너스 0은 0입니다. 그럼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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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엄청 작아요. 네네네. 엄청 작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뿔마 0이라고 얘기를 하든가. 네, 여기도 뭐, 아까 당연한 거 있잖아요. 그것들 하긴 뭐, 뿔마인 상황은 아니었구나. 적절한 생각에서 뭐, 뿔마가 고민될 수는 있겠네. 네. 근데 어쨌든, 네. 네, 이렇게만 봐서 이제 구호는 알 수 없긴 해요. 양면성이 좀 있죠. 네. 어쨌든 뻔합니다. 그래서 얘도 우리 관심의 사항입니다. 아, 무한대가 차이네요. 그죠? 가장 큰 차이점이요. 자, 아주 작은수, 무한수하고 무한수하고 곱했어요. 곱했어요,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뻔합니다. 네, 이거 관심의 사항입니다. 이제 아주 작은 수, 아주 작은 수를 나눴어요. 숫자 3이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있습니다. 개미 몸무게 2개를 나눴는데 3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무한대도 나올 수가 있고요. 어떤 게 훨씬 더 작은 0이야.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게 가능하다고요. 그럼 이제 훨씬 더 큰 0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x분의 1, x제곱분의 1 다 무한대하면 0이잖아요. 그죠? 범분수 해보면은 x제곱분의 x 이런 식의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네. 누가 더 클까? 하면은 누가 더 작을까? 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무한대로 할 때 네. 무한대로 할 때 누가 더 작을까요? 분자가 작을까? 분모가 작을까? 예, 내가 왜 분자가 작을까 이렇게 분자가 작을까? 분모가 작을까 하면 분자가 훨씬 더 작습니다. 훨씬 더. 네. 분자의 분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드러나죠. 여전히 리미트 x가 무한대가 있는데 네. 분자가 작죠. 네, 이렇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겠네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관심 대상인데 이 녀석의 가장 큰 문제점 분모에 0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그걸 벗어나는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 얘기하는 것 같네. 내가 아까 발사되는 것도 꽤 의미가 있으니까 뭐 기억해도 내가 이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그 수렴하는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거 수렴하는 형태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보면 이제 무한대보다 무한대가 제일 쉽습니다. 얘는 이제 됐으니까 지웁시다. 그 다음에 이거 2개만 우리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걸 절반쯤 얘기했으니까 이걸 먼저 얘기할게요. x제곱 빼기 x제곱 하면은 네 하면 좀 뻔하죠, 그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 빼기 x제곱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뭐 x가 무한대 같다면은 어차피 무한대면 무한대 꼴이긴 한데 뻔합니다, 그죠? 뭐 1 나오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좀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빼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바로 빼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 루트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이제 모습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뭐 이런 식의 모습입니다. 한쪽으로 루트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되게 뻔한데 만약에 여기에 내가 2x를 더했어. 뭐 이렇게 한다 한들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없어도 되게 무한대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다 이제 루트 씌우면 이제 바로 계산 안 되니까 조금 번거롭게 되고 거기서 이제 여기 또 루트가 벗겨져서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문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차수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런 식은 다음 식이 아니니까 차수를 논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네, 이건 차수가 비등비등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 좋아요. 이제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얘기해 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 할 때. 아까 이때는 1이었습니다. 그죠?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공부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거래요. 정말 한 명도 없어요? 아직 여기까지 공부 안 했구나? 잠깐 너 계산 다 했다며? 예. 왜 대답을 못해? 야, 공부를 어떻게 한 거야? 반성하세요, 학생. 네. 0입니다. 0. 자, 얘는 루트가 없이 문제가 나왔다면 2x로 나오니까 무한대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얘는 1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푸느냐? 자, 현아 어떻게 풀지? 정석대로요? 네, 정석대로요. 우선 루트를 베껴요. 예, 루트를 바뀝니다. 오, 좋은 표현이에요. 루트가 있어서 지금 뺄셈을 못 하잖아요. 그죠? 네, 루트를 벗겨주고 싶어지는 거죠. 그죠? 네. 루트를 벗겨주려면 제곱을 해야 되는데 각각 제곱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을 씁니다. 뭘 쓰죠? 예, 그걸 우리는 유리화라고 하죠. 네. 분모의 유리화에서 썼던 그 방식을 쓰는 거예요. 합차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네. 루트 x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를 곱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게 이제 곱해졌겠죠, 그죠? 계산된 형태를 쓸게요. 그럼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게 나오네, 이게. 루트가 없는 형태로.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드디어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 어떤 형태냐면 무한대분의 1 형태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를 벗어났어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1이니까 거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0이겠죠. 판단하는 거죠. 방금처럼 그 어떤 문제를 풀 때 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꼴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것마다 풀이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는 한쪽에 루트가 있는 형태만 주로 우리는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봅시다. 이거 역시 이제 계산을 하고 싶은데 루트 때문에 계산하니까 각각 제곱하고 싶어. 그래서 분모 유리화 형태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걸 분자에다 적용하는 뿐이야. 분자 유리화로. 그렇다면은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x 제곱 루트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를 곱하겠죠. 그럼 이제 분자 여기가 제곱 빼기 제곱 되는 거니까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되고요. 여기처럼. 네.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 풀이법이에요. 자, 0분의 0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x 마이너스 1분의 루트 x 마이너스 1 이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허허허허허허 일로 갈 때
허허허허허 이리로 갈 때 0분의 0꼴이에요. 그죠? 0으로. 자, 이제 값을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풀까요? 왜? 아래가 0인 상을 없애고 싶어. 이거 없애고 싶어. 근데 보니까 인수분해를 하면은 그게 없어져.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1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더 이상 0분의 0꼴이 아니야? 그럼 그냥 풀면 돼요. 1차 함수는 연수함수고 연수함수는 극한값이 함수값과 항상 같거든. 네. 항상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fx는 항상 fa야. 이게 연수함수의 특징이야. 그래서 2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얘는 어떻게 풀죠? 유리화를 하죠. 네, 유리화를 왜 할까요? 또 이게 0인 것을 없애고 싶어요. 근데 유리화하면은 분자 분모에다가 이제 그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하면 여기는 합차공식에서 오 이게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라는 얘기인 거지, 그지? 네. 어쨌든 이 빼기 형태가 네 약분이 되고 플러스 형태가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0분의 0꼴 형태가 아니야. 근데 이것도 그냥 네 연속함수 형태네요. 보니까 네. 이거 그냥 1 넣으면 돼요. 그러면 2분의 1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연서가 소심하게 약분 이유라고 하는데 약분 가능합니다. 이걸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기도 가능해요. 이제 약분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얘는 여기서 어떻게 풉니까? 유리화를 하겠죠. 루트가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연산호 근거가 좀 되는데 네? 라고 해야 돼요. 이거 유리하지 않습니다. 루트가 우리가 극한을 풀 때 루트가 있을 때 이렇게 풀고 루트가 없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판단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꼴이 어떤 형태 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거에서 루트가 있으면은 유리할 겁니다. 그건 루트 있는 형태밖에 거의 없으니까 유리합니다. 0분의 0꼴에서 루트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오케이? 근데 무한대인데 무한대 꼴은 그냥 최고창의 기수에 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고창이 1차로 보여요. 개수가 1, 2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분모의 최고창인 x로 넣으셔도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직접 한 번씩 꼭 해보셔야 돼요. 분모의 최고창 나오는 것은. 네. 좋습니다. 민상 이렇게 선생님 지나가듯이 꼭 해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무겁게 받아들이고 꼭 해봐야 돼. 네. 내가 지금 뭐 해보라고 했어? 그 무한대분의 무한꼴 그 초고차 그 남은 이걸 분모의 최고차로 나온다는 얘기도 분자분모를 뭘로 나온다는 얘기야? x x로 나눠. x로 나면은 리부터 x가 무한대고 할 때 자, 분모 x로 나오면 어떻게 돼? 루트 1 플러스 2 아니 x분의 2 더하기 1 1 더 아니 x 더하기 아니 2요. 자, 그러니까 전혀 반복되지 않는 수준으로 꼭 해놔야 돼. 알겠어? 네. 그거는 1, 0, 1, 2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자, 미안해요. 말이 너무 길어져서. 근데 마무리 좀 합시다. 거의 다 마무리됐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결과와
이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 이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무한대 아니 0분의 역을 쉽게 푸는 방법 이걸 좀 정리할게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거 먼저 정리할게요. 이거는 분자 분모 동시에 미분하는 로피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식으로 읽겠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프라임 x 아니 fx분의 gx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마침 0분의 0꼴이야. fa도 0이고 g0도 0이야.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x가 a로 갈 때 둘 다 약 미분을 해서 이것의 극한값과 같습니다. 이게 같다는 건 선생님 이제 나중에 미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근데 어쨌든 여기다 적용하면 x 마이너스 미분하면 뭐 돼요? 1, x 제곱 마이너스 미분하면 2, 그럼 이제 0분의 0을 벗어났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분의 2에서 2가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루트는 여러분 미분한 거 아직 잘 몰라요. 알려줄 수 있어요. 이거 미분하면 나오는 결과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그 항상 x의 2분의 1제곱 미분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2분의 1제곱 하면 2분의 1 앞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1 빼줘서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마이너스는 역수니까 네 x 2분의 1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x분의 1이라고 이쪽이. 근데 2분의 1이 앞에 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x를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이 나와요. 이제 그걸 쓰면 얘도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는 x-1은 1 되고 여기는 2루트 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0분의 0꼴 아니고 숫자 집어넣으면은 네 2분의 1 나옵니다. 알겠어요? 네, 뭐 여기까지 걸 쓸 필요 없고 그냥 유리하시고 자 이제 이거 마무리. 자 이건 0이 됐어요. 이건 1이 된 거예요. 일단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상수항은 대세에 영향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1차항은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되죠. 지금까지는 무한대로 갈 때 차수가 낮은 것은 영향을 전혀 못 끼쳤었어요. 근데 루트 안에서의 1차항은 영향을 끼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1차에서 그 절반 차? 이게 영향을 좀 미치나 봐요. 되게 신기한 일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왜 영향을 미치는지 뭐 직관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건 저도 자신 없지만 이런 식의 설명할 수 있어요. 상수항에 영향을 못 미치잖아. 그러니까 상수항을 마음대로 추가를 하는 거지. 완전 제곱식이 되게. 그러고 나면은 이게 x 플러스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자연스럽게 벗겨지고 루트를 벗기는 효과를 나는 어쨌든 얻었잖아. 그게 내 목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유리화해서 벗길 수도 있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근데 상수항만 좀 마음대로 추가해서 극한값이 안 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뭘만 잘 하시면 되냐면 이제 쉬운 방법이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거예요. x가 무한대로 할 때 루트 4x 제곱 마이너스 뭐 플러스 3x? 마이너스 2x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게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요. 오케이? 물론 유리하게 풀입니다. 하지만 완전 제곱식이 너무 편해. 나 구분을 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실전에서 일이 아니면 우리가 잘 취약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이렇게 만드세요. 얘가 2x겠지 당연히. 이렇게 곱한 다음에 2배 했을 때 이게 나올 거라고. 그치? 근데 2배에서 3이 나왔다는 얘기는 2분의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곱했을 때. 그럼 여기가 뭐가 있어야 돼? 4분의 3이 있어야 돼. 알겠어? 완전 제곱식은 이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16분의 9를 더해야 되는 건데 그 생각을 바로 못 한다고.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가운데 이게 나오게. 그러니까 2x 플러스 4분의 3 빼기 2x니까 4분의 3이 나오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